2026년 3월 29일 경기 두 번째 피드백 영상입니다. 주황 임마누엘, 파랑 백두대간입니다. 임마누엘의 포메이션은 공격시 325, 수비시 442입니다. (8번이) 앞을 보고 있는 (11번에게) 원터치로 잘 연결했습니다. (11번은) 안쪽으로 드리블 하기보다는 (8번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드리블 해야 합니다. 결국 무리한 패스로 턴오버 됐습니다. 이럴 땐 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전환 장면입니다. 9번은 상대 센터백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11번은 안으로 좁히지 말고 라인을 따라 상대 수비를 유인해야 합니다. 수비가 끌려나간 공간으로 10번은 침투해야 합니다. 윙의 사이드로 상대를 유인하고 그 공간을 미들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한다. 이것이 우리 패턴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를 끌어들이지 못한 채 패스를 했습니다. 결국 상대에게 둘러싸여 뒤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이 사이드로 벌립니다. 2번이 맡은 공간은 사이드가 아닌 하프스페이스입니다. 절대 벌리면 안됩니다. 또 모든 선수들이 왼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 백패스합니다. 전환을 시도하지만 오른쪽에 선수가 없습니다. 3번과 8번이 하프스페이스에 있었다면 원활한 빌드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8번은) 사이드가 아닌 전진해야 합니다. 9번이 상대 센터백 사이에 잘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비가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면 침투하는 9번에게 패스하면 됩니다. 8번이 지금처럼 사이드로 나오면 11번은 전진해 수비를 끌고 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패스 플레이를 시도한다 해도 빨리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수에게 드리블하여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 윙이 수비에 가다마자 풀백은 자기의 마크맨인 11번을 버리고 뒤로 침투해가는 8번을 따라갑니다. 윙이 적극적인 수비 가담. 수비가 11번에게 2명 고정되는 게 아닌 더 위협적인 8번을 따라가는 풀백의 판단. 상대팀이지만 이런 플레이는 배워야 합니다. 10번이 위치는 이곳이 아닌 반대편 하프스페이스입니다. 지금 10번 위치에 11번이 위치해야 하며 10번은 반대편 하프스페이스 공간에 3번은 전진해야 합니다. 10번이 자기 위치에 있었다면 3대2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상대 수비를 끌어들인 후 패스해야 합니다. 결국 상대 2명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사소한 타이밍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7번이 내려와서 공을 받습니다. 상대 풀백은 가만히 서서 편하게 수비합니다. 압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이드로 돌리기보다는 센터백 모두 전진해야 합니다. 3번이 상대를 잘 끌어들인 후 패스했습니다. 상대가 센터백에게 압박하러 나가면 6번은 압박하는 선수의 뒤를 따라가 뒤에서 패스를 받아야 합니다. 6번이 움직이지 않아 패스 연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아직 유효합니다. 5번, 4번, 6번 패스가 연결된다면 손쉽게 앞을 보며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번은 5번 뒤가 아닌 앞라인 쪽에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5번은 왼발잡이입니다. 왼쪽 뒤로 공을 보내려면 몸을 우리 골대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동료가 주기 편한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터치로 잘 풀어나왔습니다. 4번이 10번에게 연결 후 침투합니다. 4번은 10번이 바로 연결할 것을 기대했지만 수비로 인하여 결국 뒤로 패스합니다. 공이 정면을 보고 있는 6번에게 전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은 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뛰면서 업사이드에 걸리지 않게 침투해야 합니다.
앞에 많은 공간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패스보다는 전진 드리블을 해야 합니다. 사이드에 공간이 있습니다. 11번은 드리블을 하여 수비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때 8번은 뒷공간으로 침투해야 합니다. 4번이 빈 공간을 패스를 받기 위해 이동합니다. 패스가 연결되어 7번에게까지 잘 전달되었습니다. (10번이) 대각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패스는 안쪽이 아닌 사이드로 해야 합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과감하게 슛을 해야 합니다. 커팅 후 수비 뒷 공간으로 패스가 잘 연결됐습니다. 이때 9번은 무조건 중앙으로 침투하기보다는 상대 수비수와 11번을 보면서 침투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패스가 9번에게 연결되면 중앙의 수비수가 끌려 나올 것이고 그때 침투하는 8번에게 패스하면 됩니다. (8번에게) 패스가 전달되었습니다. 9번, 11번은 가만히 서 있으면 안됩니다. 9번은 움직여 패스를 받거나 재침투를 시도해야 하고 11번은 다시 사이드로 빠지거나 침투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수비도 움직이고 공간이 생깁니다. 위험한 공간은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입니다. 간격을 좁혀 우리 수비 사이로 공이 지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11번은 안으로 더 좁혀서 있어야 합니다. 4번이 빠르게 나와 잘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비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4번이 나갔기 때문에 수비 사이 공간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땐 나머지 셋이 중앙으로 좁혀야 합니다. 사이드에 상대 공격이 있어도 좁혀야 합니다. 결국 골이 들어가는 곳은 중앙입니다. 중앙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포백 중 누군가 커버를 나가면 나머지 수비는 중앙으로 좁힌다. (7번이) 측면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때 9번은 안쪽으로 쇄도하면 안됩니다. 반대편의 수비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공격수는 유리한 공간 즉 상대 수비와 멀어지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과감히 슈팅을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더 좋은 위치에 6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비를 끌어들인 후 6번에게 연결했다면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7번에게) 수비수 2명이 고정된 상황입니다. 10번은 침투를 하고 7번은 수비 사이로 과감히 패스해야 합니다. 수비가 반응이 빨라 따라간다 해도 10번이 만들어준 공간을 이용해 7번이 직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선수에게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압박이 없는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꼭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좋은 위치에 서 있는 우리 선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번이) 공을 빼앗아 공간을 확인하고 전진합니다. 8번 역시 공간으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8번이 침투로 인해 수비 라인은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움직임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좋은 전환, 좋은 패스 그리고 침투까지 이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치 하나, 타이밍 하나, 선택 하나에서 결과가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윙이 폭을 만들고 미들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이 패턴은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공격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플레이보다 각자 맡은 공간과 역할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만 정리되면 앞으로 분명히 더 좋아질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